안녕하세요. 미전용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캠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캠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동해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캠핑을 가서 겪은 일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있었던 일이고, 당시 2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고 싶었는데요. 그중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며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자기 전 영상을 보며 잠에 드는데 캠핑 관련된 영상들이 떴고, 처음엔 저도 여자지만 혼자 캠핑을 가서 텐트를 설치하고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도 한 번은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러 캠핑 영상들을 보다 보니 이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혼자 캠핑을 가기 위해 장비들을 하나둘 구입하였습니다. 막상 장비를 모으고 나니 어디로 캠핑을 떠나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지금 같으면 인터넷에 캠핑을 검색하여 어디든 가겠지만, 당시는 한 번도 혼자서 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고, 거기다 캠핑을 가려니 어디를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로부터 얼마 뒤 약속을 한 친구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고, 친구들과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당시 캠핑이 한참 붐이어서 캠핑에 관한 이야기가 메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캠핑 장비도 다 준비해뒀다며 이야기를 하니, 친구 중 한 명은 주위에 혼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좋은 장소가 많더라며 말해주었고, 친구도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과 장비가 없어서 못 간다더군요. 마침 그 친구는 결혼도 하지 않고 솔로였던 친구였고, 저 또한 솔로여서 따로 제약받는 게 없어 같이 캠핑을 떠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친구에게 장비는 내가 준비할 테니 둘이서 같이 캠핑 가지 않겠냐 물었죠. 그러자 친구는 너무 가고 싶었는데 고맙다며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나머지 친구들은 결혼을 한 상태이고 아이가 어려서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와 둘이서 캠핑을 가기로 하고 그날 캠핑 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캠핑 장소는 친구가 지인에게 물어본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는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지인에게 추천받은 캠핑 장소 3군데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다 주위에 있는 캠핑장이었고, 두 번째 장소는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캠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았고, 친구 집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작은 동산이었는데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친구 지인의 친구가 해준 이야기는 동산 위에 올라가서 해가 뜨는 걸 보면 정말 이쁘다며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물어서 조용히 캠핑하기에 적합하다 하더군요. 저는 먼저 친구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았고, 친구도 내심 마지막으로 봤던 장소로 가고 싶어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바다보단 가까운 산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마지막 장소로 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캠핑하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전날부터 캠핑을 떠날 준비를 다 해둔 상태였고, 아침에 일어나 혹여나 빠진 게 없는지 체크를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방에 놔둔 휴대폰에 전화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폰을 확인하니 같이 캠핑을 가기로 했던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친구 목소리는 거의 잠긴 듯 말을 하지 못했고, 친구는 감기에 걸려 갈 수 없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아픈데 어쩔 수 없다라며 이야기를 했고, 이미 캠핑 갈 준비를 끝마친 상태여서 혼자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까 생각 들었는데, 막상 준비를 끝마치고 갈 준비를 해서 그런지 혼자서라도 캠핑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혼자 캠핑을 가려고 준비를 해뒀던 터라 짐을 챙겨서 친구가 전에 보내준 장소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다행히 날씨도 좋고 캠핑하기에 적당한 날이었죠. 그렇게 동산에 도착하니 걸어서 올라오기엔 험하고, 차를 타고 올라오면 편안한 위치에 한적한 공간이 나왔는데요. 친구 지인이 보내준 사진을 확인해보니 잘 찾아왔더군요. 저는 그 전에 텐트를 펴는 방법을 연습하다 와서 쉽게 텐트를 펼 수 있었습니다. 텐트를 펴고 앞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저 외에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새소리가 마음을 편안히 해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책도 읽고 하다 보니 금방 저녁이 찾아와 노을이 졌고,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지니 주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바람도 불기 시작하니 혼자 있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순간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방에서 가져온 만화책을 꺼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만화책이어서
이거 다 읽고 밤새서 집 가야겠다 생각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읽었을까? 점점 잠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쏟아지는 잠을 참으며 책을 읽다 끝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잠에서 깨니 밖은 아직도 어두웠는데요. 저는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밖을 보니 불빛도 하나 없고 어두워서 도무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텐트를 잠그고 텐트 안에 누워서 다시 잠에 들려고 노력했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잠은 오지 않았는데 잠시 후 밖에서는 사람이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헛소리를 듣는 건가 생각했는데요. 잠시 후 발소리는 텐트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텐트 안에 앉아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첫 캠핑에서 신고식 한번 제대로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캠핑을 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제가 들으라는 듯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안에만 있다가 당하느니 밖으로 나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텐트 지퍼를 천천히 당겼고 소리는 요란하게 들리더군요. 텐트를 열고 밖으로 나가자 사람이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무는 텐트 앞에는 사람이 텐트 안을 보는 듯 수그린 채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밖에 있던 사람은 들고 있는 랜턴을 제가 있는 텐트 쪽으로 밝히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남자는 한 손엔 손전등과 옆에는 텐트 한 개를 펼쳐둔 상태였는데요. 그 상태로 저를 보고서 밝게 웃으며 오늘 여기서 약속하신 분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약속 이야기 하시냐 물어보니 남자는 채팅으로 약속하신 분이 아니냐며 다시 한번 물었는데요. 휴대폰을 꺼내어 보여주며 계속 되물었고 휴대폰 내용을 보니 소개팅에서 하는 내용들이 오고 갔더군요. 야밤에 그것도 산속에서 소개팅을 한다는 게 기이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저에게 죄송하다며 텐트로 돌아갔는데요. 저는 뭔가 깨름칙하여 그냥 집에 갈까 생각도 했지만 한밤중이어서 불빛도 없고 정리할 게 많아 일단은 잠금을 해놓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두고 자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텐트 밖에서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아까 저와 이야기했던 남자는 뭔가 수줍은 듯 여자를 맞이했고 저는 속으로 이 시간에 이런 곳에서 소개팅을 하는 게 정말 신박하다 생각했죠.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잠이 안 와 텐트에 불을 켜고 만화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머무는 텐트로 여성분이 찾아오셨고 혹시 가져온 음식이나 술을 같이 먹겠는지 묻더군요. 저는 취사가 가능한지 몰라서 음식을 사왔는데 소량만 사와서 먹었더니 양이 부족해서 배가 고팠는데요. 저는 처음엔 고민을 했지만 여성분이 너무 밝게 이야기해 주어서 알겠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잠시 텐트를 옮겨 아까 만났던 남자분이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런 맛에 캠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하며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이 있어서 술은 마시지 않았고 당시 남자와 여자는 쉴 새 없이 술을 들이키더군요. 그러던 중 두 분은 여기서 소개팅을 하시는 거냐 물었는데요. 남자는 저를 보며 소개팅? 이것도 소개팅인가 라는 이야기하였고 여자는 소개팅이라고 할 수 있죠라며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처음 만나서 노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라는 게 나이 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 거기까지만 묻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술 먹다가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언니 같은 사람 만나서 재밌게 놀다 간다며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나이도 어린데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날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음식을 먹다 보니 배가 불러 이만 텐트로 간다고 이야기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텐트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있던 여자는 저를 부르며 달려왔고 큰 건 아니라며 저에게 차고 있던 목걸이를 건네주었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걸 왜 주냐 물어보니 잘 어울릴 것 같다며 꼭 자기를 생각해달라 했습니다. 저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여자는 성의 좀 받아달라며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목걸이를 받았고 오늘 정말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하곤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보니 여자는 제가 텐트에 들어가서 문을 닫을 때까지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진짜 귀엽다라는 생각을 하곤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약속이 있어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 동이 트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정리하며 주위를 보니 어제 제가 들어가고 둘이서 깨끗하게 치워놓은 것 같아 보였고 저도 치우고 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밖에서 만나 밥이라도 한 끼 먹자는 글을 적어 번호와 함께 텐트 앞에 남겨놓았고 저는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중 오후가 되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캠핑장에서 봤던 사람들의 전화로 생각했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전화 내용은
어제 제가 만났던 남자와 여자가 텐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고, 어제 저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에게 여자가 저에게 주었던 목걸이를 가족들에게 전해드리라며 전해줬습니다. 지금도 당시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저도 사람이어서 무서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저는 캠핑을 다니지만 이후엔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고 아직도 캠핑을 떠날 때마다 그때의 일이 생각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있으니 한 번씩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